네, 화학 평형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이 저기 평형상수 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평형상수 식이 지금 뭐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평형상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알다시피 평형상수라는 K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표시를 하고, 앞에 있는 개수가 있다면은 요 개수가 우리는 요 뒤에 있는 여기 차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물이나 혹은 뭐 고체, 솔리드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표시를 안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기억 분석해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지금 일산화탄소가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여기에 따른 평형수를 계산해 보죠. 뭐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CO의 제곱이겠죠. 제곱이고 그다음에 O2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에는 상태 표시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CO2가 위에 이제 올라가겠고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바로 위에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네요. 그다음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체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쓰면은,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쓰면요, CaCO3 자, CaCO3 그다음 위에가 CaO CO2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이 부분이 고체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고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안 써줘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K는 그냥 바로 CO2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쵸? 다음에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지금 액체 상태인 게 아니라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반응에서의 용매로 원래 사용될 경우에 물의 농도를 우리가 생략을 하는데, 이건 지금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의 용매로 사용되는 물만 우리가 평형상수식에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다 써줍니다. K는 H2O CH 위에는 CO 다음에 H2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저기 어디지? 수행평가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냈고요. 실제 기말고사 문제에서도 이거랑 유사한 문제는 선생님 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기체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고요. 일단 1리터의 강철 용기에 몇 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몰농도 개념 자체가 1리터의 용액 속에 해당하는 용질의 이제 몰수잖아요. 이렇게 해당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하면은 1리터의 강철 용기 안에 들어간다면은 1리터 일단 해결이 된 거고, 여기 해당하는 몰수가 그대로 곧 이제 몰농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 잘 보면은 여기 1몰과 그러니까 A 1몰과 B 2몰을 반응을 시켜서 화학평에 도달했을 때라고 하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넣어준 거는 반응이 전이야. 그러니까 화학 평형이 일어나기 전에는 1몰과 2몰이 있었다.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된 C의 양이 1몰이었다는 거는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양이 C가 1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자, A는 자 지금 위에 있는 화학 방식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평형에 도달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화살표 양쪽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선생님 반응 전과 후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자 구분을 해봅시다. 반응 전이에요. 반응 전에는 일단 주어진 자체가 1몰짜리가 1리터에 들어갔으니까 1.0몰 농도예요. 맞죠? 그리고 얘는 2.0몰 농도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반응시켜서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이러고 나서 반응이 진행되겠죠. 반응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반응 이후에 반응 후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체크를 하면은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C가 지금 1.0 몰 농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있죠. 어떤 거죠? 앞에 있는 반응 개수들입니다. 1, 2, 2. 요 반응 개수들. 요 반응 개수들을 통해서 반응 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가 1.0몰 농도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1대 2대 2의 반응으로 생성이 돼야 되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A와 B의 양을 우리가 C의 생성물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1대 2대 2니까 1대 2대 2일 때 얘가 C는 1.0몰 농도였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1대 2대 2니까 1.0몰 농도예요. 그러면 A는 몇 몰 농도다? 여기 절반이겠죠. 0.5몰 농도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평형상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요거를 잘 봐두세요. 진짜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형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죠. K 땐 자 이거를 보면은 일단 평형상수식 써볼까요? A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0.5 그리고 여기는 1.0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1인가요? 이제 0.5분의 1이죠. 0.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다. 평형수 2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지필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평형의 이제 교란이죠.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이 평형을 변화시키면은 다시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우리가 르샤텔리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1, 3, 4, 5번은 각각의 잘 보면은 농도와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형이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건 이제 농도죠. 이건 이제 농도의 변화예요.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 대한 문제고요. 자, 지금 먼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죠. 그 상태로 있다가 기업번 같은 경우 황산입니다. 황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산이잖아요. H 플러스를 더 첨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H 플러스 더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증가되겠죠. H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증가되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거를 한 개씩 적어줄게요. 자, 2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졌고요.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르샤텔리의 원리에 의해서 르샤텔리의 원리 혹은 르셀 법칙이죠. 의해서 평형을 원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느 방향입니까? 바로 평형에서 우리가 지금 H 플러스 농도 높았으니까 이걸 낮추려면은 거꾸로 진행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역반응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역반응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면 밑에 색깔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진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황색이다, 주황색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체크를 해봅시다.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소량 첨가했대요. 자, 이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자 OH- 소량 첨가했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랑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생성물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걸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H 플러스 다시 많이 만들어야 돼. 하면은 생성물은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뮴산 칼륨입니다. K2Cr4인데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2K 플러스랑 K 플러스 두 개랑 CrO4 2-.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요거죠. K2CrO4는 K 플러스가 두 개고요. 그다음에 CrO4 2-가 하나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기 CrO4 2-를 내가 더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색깔 다르게 해서 자 얘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농도적인 부분에서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감소시켜 주려면 거꾸로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역반응이죠. 여기는 역반응이 자연스럽게 더 평양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압력입니다. 압력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단위 부피당 해당하는 입자수, 몰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압력을 낮춘대요. 자, 어느 한쪽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압력을 같이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크해 볼게요. 1번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2, 3, 4번도 체크가 됩니다. 자, 볼게요. 압력을 낮춥니다. 압력을 낮추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자, 단위 부피당 부피가 증가하면은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어떻게 돼요? 입자수라는 것은 곧 몰수죠. 단위 부피당 해당하는 입자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왜냐면은 원래 이만큼에 있던 5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요 한 단위당 한 단위 조그만 요 단위당 갖고 있는 거는 개수가 얘가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 하면은 단위 부피당 얘가 훨씬 더 많아, 이게 훨씬 더 적어졌잖아요. 커지면서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몰수가 감소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몰수를 어쨌든 입자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또 방향이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평형이 이동합니다. 레시틀리 원리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입자수의 차이가 없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 차이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평형 이동하지 않습니다. 평형 이동이 없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일단 압력을 낮춰요. 그럼 여기는 부피가 증가하겠고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감소하겠고요. 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개인지 볼게요. 여기 지금 개수가
2, 1 총 3개고요. 여기 2개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하면은 전체적인 입자수가 증가합니까? 3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역반응입니다. 얘는 지금 1개, 1개 총 2개죠. 여기도 2개예요. 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이동 없어요. 얘는. 평형 이동 없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높일 경우에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자, 압력을 높입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자 증가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입자수를 몰수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평형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쵸? 근데 볼게요. 여기 하나, 넷, 총 5개가 있고요. 이쪽에 하나, 둘, 총 3개가 있어요. 감소시키는 방향은 어디다? 네,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긴 정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온도네요. 온도에 따른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바로 델타 H가 0보다 어떤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인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인대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 요거 0보다 어떤지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델타 H가 0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작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 반응입니다. 자, 발열 반응이에요.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건 발열 반응이고요. 발열 하면은 우리가 주위의 개념에서는 온도가 낮아집니까 올라갑니까? 주위의 온도는 발열, 열을 밖으로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주위의 온도는 증가하게 돼요.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제대로 정반응으로 일어나면은 주위의 온도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온도를 더 높인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낮춰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정반응입니까? 역반응입니까? 온도를 높이니까 다 낮추는 쪽으로 진행 하면은 이거는 역반응이다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진행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처음에 문제를 이걸 보면은 온도에 따른 거는 이걸 엔탈피를 먼저 봐야 돼요.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그러면은 델타 H가 지금 0보다 커요. 이거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네, 맞습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자, 흡열 반응의 상태예요. 네. 흡열 반응 상태에서는 주변의 열을 나한테 흡수해서 반응이 진행되니까 물론 개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위 온도를 따져봅시다. 주위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위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춘대요. 그러면 온도가 반응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를 더 낮춘다. 자, 그러면 평형은 어디로 갈까요?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즉 반대로 거꾸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5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6번 문제는 사실 산염기 평형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온화 상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평형상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이제 표현이 산일 경우에 이제 이온화 상수, 산일 경우 산에 대한 이온화 상수가 염기일 때는 염기에 따른 이온화 상수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이온화 상수식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가나 각각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되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HNO2죠. 아질산이에요. 아질산을 KA라고 쓰고요. 요거는 똑같이 써줍니다. HNO2 써주고요. 물 안 써준다 했죠. 여기 보면은 리퀴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NO2 마이너스 그다음에 H3O 플러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또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나의 경우에는 KA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이죠. CH3COH. 그다음 위에는 CH3COO 마이너스 그다음에 H3O 플러스. 자, 이렇게 써주면은 각각에 대한 산 이온화 상수, 산의리 상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자, 브랜스롤이 산염기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우리가 브랜스롤이 산은 H 플러스로 내놓는 물질이고, 브랜스롤이 염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를 받게 물질로 우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질산에서 H가 하나가 지금 해리가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스롤이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HNO2가 산으로 작용하고요. 참고로 염기로 작용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물이겠죠. 물이 결국에는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브랜스롤이 물은 브랜스롤이 염기로 작용을 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브랜스롤이 염기를 나타내는 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물이 이제 H3O 플러스 H 한 개를 받아서 H 플러스 수소이온 한 개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염기 물질은 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브랜스롤이 산 같은 경우에는 CH3COOH가 되겠고요. 요거 자체는 우리가 H 플러스 한 개를 내놓죠. 내놓으면서 산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짝 염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CH3CO- 짝염기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짝산 짝염기와 관계로 있죠.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짝산 짝염기와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